해남에 바람이 좋고 또 토양이 좋고 산이 좋고 물이 좋은 해남에 찾아왔습니다. 해남에 찾아와서 농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농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거리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쌀 농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쌀 농사에 대한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안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뵈가지고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1년 12달에 그 농사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작업도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12월 달이에요. 네. 농한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이미 농사 네. 별을 베벌고 네. 지난번에 한 1개월 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나락도 있었는데 다 벤 상태에서 농한기. 그러면 농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농한기라는 거는 한 10년 전의 용어고 예. 요즘은 이제 농한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해남 같은 경우는 9가지에서 15가지를 1년에 재배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 차이에서 보면 저 이쪽 지방들은 뭐 1년에 2품목, 뭐 4품목 건데 해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도 한 12가지 정도? 1년 내 돌아가기 때문에 농가가 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겨울에 뭐 여유가 있다, 뭐 막걸리 뭐 카토 친다 이런 거 없었는데 전체 계속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농사를. 물론 요즘에 뭐 비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완전히 있지만 예. 지금 철에는 11월, 12월 우리 해남은 절임 배추, 배추, 절임 배추, 무, 알타리 뭐 이런 거 지금 수확해서 뭐 판매하는 데 하고 있고 겨울에 심는 거는 이제 밀, 보리, 수수, 기리, 유채 뭐 이런 걸 지금 전체적으로 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겨울에 심어야 겨울 돼요? 작물이죠. 그러니까 밀, 보리, 기리, 유채 뭐 이런 거. 그걸 심어야 되는. 심어야죠. 심어가지고 6월달에 수확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추석 때 심었던 게 지금 배추, 무, 뭐 당근, 뭐 양파 겨울에 겨울에 또 양파도 심네. 양파, 대파도 심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작물이 밭작물, 논작물 하면 한 6, 7가지 되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배추를 심었다 이제 무거나 그거를 지금 뽑아서 수확하고 팔고 또 절임 배추하고 겨울이 엄청 바쁘죠. 옛날에 들리게. 그다음에 이제 봄으로 돌아오면 이것들이 6월에가 수확을 하니까 이제 고추, 이거 마늘도 지금 실은 겨울작물이에요. 마늘, 배추, 양파,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작곡으로 뭐 밀, 보리, 기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해남은 유채가 이제 그 오가닉 친환경 국산 유채가 지금 나와서 이거 유채 기름으로도 이제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심은 작물이 벌써 부른 것만 7가지 넘죠. 추석 전에 심은 작물을 다시 또 지금 수확해서 팔죠. 그럼 이게 이제 2월까지 간다고. 2월까지 가면 2월이 지나면 3월부터는 이제 고추를 좀 심어야 되잖아요. 예? 3월부터 고추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월부터 시작을 한데 1월부터 3월까지 고구마, 고추 또 이런 거 해야지. 그다음 봄감자 이거 또 심어야지. 지금 12월 달에 참 겨울감자 캐네. 1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엄청 이거 가지수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잖아요. 캐고 그러니까 수확하고 심고 수확하고 심고가 계속 2개월 단위로 막 그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60일 단위로.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고구마 고추 심는 준비해서 2, 3월 달에 이제 심고 4월부터 고추 심고 5월 달은 벼 심어야지. 6월에가 제일 바빠. 6월에가 마늘 캐야지. 저기 아까 유채 수확해야지, 밀 수확해야지, 보리 수확해야지, 기리 수확해야지, 꼭 벼 심어야 되지. 6월이 제일 바빠요. 6월 달에 와가지고 놀자 가면 나이 나갔지 이제. 이래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수확 끝나고 나면
농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벼를 수확할 거고 이제 밭 같은 경우는 이제 잡곡이 들어가지 이제 아까 뭐 배추 심었던데 뭐 기리 심었던 이런 데가 다 잡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곡으로 들어가면 뭐 조, 기장, 수수, 뭐 메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콩 이런 거 심죠. 또 10월에 수확을 하죠. 이렇게 해남 같은 경우는 가지수를 대면 한 12가지에서 15가지 정도 1년 내에 돌아가기 때문에 심고 수확하고 심고 수확하기 때문에 농한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라는 그 개념도 없어요.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굳이 지어야 될 필요가 없어. 거의 돼요. 아주 이제 아열대 좋은 거 몇 가지만 빼놓고 비닐하우스 필요 없죠. 좀 바쁜 동네입니다. 좀 이제 좀 심심하면 바닷가 많잖아요. 바닷가 가서 낙지 좀 해서 팔고 여기 개불, 새말낙지, 김,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아도 많으니까 생각도 안 나네. 좌우간 바닷가들 되게 많습니다. 조개들도 있고. 아, 해남이 그러고 보니까 네, 살기 좋은 바닷가에 동네입니다. 있네요. 이거 바다잖아 해남. 땅끝 마을이네요. 따지고 보니까. 아주 이게 싱싱하죠. 육상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주 좋은데요. 땅끝 마을의 특징이 뭡니까? 글쎄 하도 많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땅끝이 아니었고 이게 중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죠. 이게 대륙 기질로 보면 땅끝인데 우리나라 기질로는 원래는 갈두였어요. 갈두 한문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여기서부터 길을 봐도 출발해서 어디까지냐면 우리 베이징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동북 삼성이 옛날 말로 하면 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해남에서 출발된다. 그러니까 국토 순례도 해남에서 해서 올라가고, 그러네요. 그러죠. 단풍도 제일 끝에 여기서 멈추고 다 시작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여기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뭐 해남. 제 해남 사람이라 자랑 많이 하네. 모든 것이 예. 해남에서 출발할 시작과 수 끝. 있는 여기 시작과 끝을 전결하는데 여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요. 땅끝. 아니 저는 쉬는 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바쁜 바쁜 철이죠. 현재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12품목, 15품목을 생산 1년에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디 지역은 뭐 이런 작물이 안 되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또 엔간한 건 다 돼요. 그리고 또 열대 작물도 돼. 여기 우리 가면 바나나도 지금 엄청 열려 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데서 되는 것도 되고 약간 추운 데 된 것도 되니까 좋고 거기다 그렇게 그 땅이라든가 사람은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좀 이렇게 가을같이 약간 어스프레 데 있다가 이렇게 가야 모든 것이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지. 토양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삼 같은 것만 해도 미국에 인삼 없냐고요. 중국도 인삼 있지. 그러나 왜 한국 인삼이 최고겠어? 그 땅이 좋으니까 상분이 인상, 사포닌 성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농산물도 해남에서 나온 것은 아까 같이 분석했지만 그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마 대표적 브랜드 황토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배추는 절임 배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농작물 가운데서 쌀이 중요한 그렇죠. 생산 요체를 갖고 있잖아요. 쌀은 뭐 우리나라가 생기면서 쌀도 같이 한 역사이기 때문에 5,000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맨날 망하고 민족이 맨날 갈려도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쌀밖에 없지. 그죠? 쌀이 거의 역사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 쌀을 그냥 그 돈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역사로 봐야지. 예? 쌀의 역사. 그렇게 봐야죠. 되게 중요하죠. 쌀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게 농사꾼이라 그까지 물어보면 헷갈리는데. 쌀의 출발이 그래도 혹시 뭐 또 우리 한국당이 아닐까요? 한국당이 역사책을 제가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감의 역사도 한국이 출발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양사는 100년이 훨씬 넘은 감나무도 지금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쌀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 맞는 일본 같이
해남 지역에 맞는 쌀, 뭐 어디에 맞는 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단일화를 시켜놨어. 이게 돈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지역에 만든 이 지역의 흙과 바람과 토양에 맞는 쌀을 종자를 개발을 했죠. 아, 서울대학교 같이 해서. 네. 그래서 아주 밥맛이 아주 좋아요. 아, 쌀이 음. 새로운 쌀이다. 네, 저희 개발했죠. 이게 이제 정부가 주는 쌀로는 안 돼. 강원도에 맞는 게 해남에 맞는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해남에 맞는 쌀을 저희가 개발한 거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애국을 나가보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종자예요. 너는 종자를 뭐 갖고 우리나라 수출하려고 그러니? 너네는 종자를 뭘 쓰냐고 진짜 종자를 물어요. 애국의 농업학자들한테 얘기 들어가면 첫 번째가 종자가 뭐냐. 제가 이제 중국 같은 데 나가서 좀 충격받은 게 한국의 종자 중에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종자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물었어. 실제 중국 인증도 안 돼요. 농진청 종자가 있으면. 그래서 물었더니 한국에서 GMO 개발을 했잖아요. 농진청에서. 그러니까 GMO법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태국이나 중국이나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이제 태클을 거니까 민간 육종 중에 그래도 제일 우수한 서울대랑 저희랑 같이 개발한 종자다 이랬더니 그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자는 해남 이 남쪽 지역에 맞는 종자예요.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해남 땅끝에 맞는 음. 종자를 찾으셨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여기에 맞춰서 그렇죠. 개발하셨다. 네, 그렇죠. 일본 쌀 종자들이 한국에 와서 좀 성공했던 이유 등이 이게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백제시대 때 일본에 쌀을 줬다 그래. 키우겠는데 다시 이제 넘어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 뜻이 이쪽 안쪽에서 뭔가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게 본 거죠. 저희가 이제 원종을 서울대 주면 저희가 이제 원종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채종을 해서 우리 해운 농가한테 나눠주고 다시 또 수매하고 해서 받는 거죠. 대체적인 것을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거요? 아니 쌀에 대한 거 또 농가의 그 관계. 저희는 농가가 중복 농가만 600농가 돼요. 중복 농가. 중복 농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가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토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원 농가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작부 시스템을 먼저 짜야 돼요. 땅을 파시고 논이고를 싹 그걸 아까 떠서 조사했더니 네. 당신 땅은 이래. 이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여기를 쉬게 해. 땅한테 안식을 줘. 안식을 주고 이것만 해. 라고 해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당신 땅은 이러니까 앞에다는 뭐 이렇게 뭘 심어. 그럼 뒤에다는 뭘 심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작물을 전부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야 돼요. 그래야 그 토양의 오가닉이 유지가 돼요. 만약에 그걸 안 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농가는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농약이나 제초제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농사가 수량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를 사다 보니까 자, 쌀을 우리가 종자를 주고 토양 관리하고 수매한 농가가 있고 또 밀을 우리가 종자를 주고 한 게 있고 보리를 주고 한 데가 있고 기리를 주고 한 데가 있고 유채를 주고 한 데가 있고 또 돌아가면은 다른 작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조나 기장이나 수수나 했고 우리가 수집 그렇게 친환경 오가닉으로 수매한 게 20가지가 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600~700명 된다 이 말이고 예. 실제 쌀은 뭐 150명, 뭐 밀은 100명, 뭐 보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제 저희 탑산 농가 되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래요. 여기에서 씨앗을 공급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토양에 대한 컨디션은 조사를 다 했잖아요. 네. 우리 조건이 뭐냐면 필지별 흙을 100% 안 떠오면 일단 안 돼요. 기본 조건에서는 네. 첫 번째 그 우리 해운 거래 조건이 자격이 흙을 다 떠라. 다 떠서 우리 해남군 기술센터 갖다 주고 나머지 군 저희한테 갖다 준 거. 그러면 해남군 기술센터는 그걸 가지고 토양 성분 조사를 해요.
그럼 pH가 몇이냐, 이 안에 P분이 얼마 들었냐, 그 다음에 뭐 규산이 얼마 들었냐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화학적 조사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화학적 조사를 해. 흙을 갖다가 그러면 그 안에 미생물이 얼마 들었냐를 조사한다 이거죠. 그 조사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끝낸 다음에 이 땅 갖고는 도저히 당신이 힘들어 농사짓기, 수확량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보충을 해. 한번 쉬고 이번에는 쉬어. 작물 넣지 마. 그 대신 거기다 퇴비도 넣고 땅도 빨리 깊이 갈아주고 미생물이 잘 살수 환경 조성해줘. 뭐 쌀개 같은 거 넣어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농가 그걸 해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하냐 하면 이제 그걸 알만한 수준이 된 거야. 그래야 좋은 물이 들어오면 빨리 융합을 해서 땅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종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급종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 종자 최종포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최종포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최종포에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농가한테 나눠줘야 돼. 그래야 돼요. 2년이 떨어지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많이 와요. 종자가. 이게 종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종자에 대한 법적인 몇 가지 뭐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 또. 아, 그렇게. 예, 토양에 대한 것도 저희가 라이센스도 있고. 그리고 농자재도 저희가 만드는 법도 이미 다 숙달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농민들 자꾸 해온 농가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간 제가 한 200회 이상 농가 방문하고 또 교육시킵니다. 교육시켜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는 탈락시켜요. 이게 그 대신에 자기들이 생산한 거는 모조리 다 사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저희가 뭐 수출도 하고 있고 학교급식도 넣고 있고 백화점도 입점하고 있고 강원식도 들어가고 있고. 그 이번에 이제 유채 같은 경우는 우리 두레생협에서 한 30매덕 들여서 이제 강원공룡도 오죠. 이제 생협에서 납품하려고. 현장에 공장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농업이. 농업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쌀은 직접 1차 산업에서 그러지만 요즘에는 뭐 관광산업이다, 또 경광산업이다 그런 것도 도입되고 있고 해남에서는 그런 것이 시도되는 것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랑 생각은 좀 틀려. 누구를 위한 관광이냐? 자, 농업복지가 정리가 되면 자, 농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의 역량하고 관광에 대한 역량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와서 우리도 전국 돌아다니 보면 똑같은 모텔을 싫어. 똑같은 호텔도 싫어. 좀 특이한 데 자고 싶다 이거야. 특이한 걸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럼 내추럴한 걸 먹으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긴 한데 입증이 안 되는 거, 환경조성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까 같은 농업에 이런 시스템을 잡아놓고 이런 시스템이다 설명을 하면서 관광으로 하면 더 플러스가 날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거 이상 아니면 관광 가서 뭐 어쩌자고. 하룻밤 자고 바다 한번 보고 해 한번 먹고 낙엽 한번 보고 올라가면 그거는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국 어디나 가능해. 특히 미국 가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800km 달린 것보다 못하다 이게야. 그건 뭐 재미없잖아요. 가족 단합대회도 아니고. 뭔가를 오면은 야 이게 뭔가가 좀 있다. 한번 더 오고 싶다.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농촌 관광을. 그럼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와서 저희는 농사도 지어봐라.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농기계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해보고 와서. 그거 좋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해남쌀로 밥을 지어 놓는다, 지어 먹는다.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거 뭐 있습니까? 글쎄요. 아니, 지금까지 뭐 체험을 한다든지. 뭐 글쎄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하도 많아서. 굳이 얘기하면
이거 있죠, 이거. 지금도 농가는 이 서로 농가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 있어요? 우리 다 있죠. 이야 대단하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든 농업의 철학을 갖고 있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깊이 갈아야 땅이 좋아진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은 뭐 맨날 와서 체험하고 뭐 저저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체험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벽꽃. 벽꽃 본 적 있나? 이 벽꽃이 사람 인삼도 마찬가지로 막 그 길을 다녀도 못 본 사람 못 보듯이 농사꾼들도 잘 못 봐요. 이 벽꽃이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14일을 피워야 그 땅이 좋다고 인정이 돼. 근데 3일, 4일, 5일짜리도 많거든. 그럼 땅이 안 좋으니까 벽꽃이 빨리 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요채를 심었는데 요채를 보러 갔는데 어저께 어떤 사람이 야 요채꽃 잘 피었더라는데 내일 모레 가보니까 지고 있어. 땅이 안 좋은 거잖아요. 최소한 2주는 피워줘야지. 그러면 2주를 꽃을 피기 위해서 땅속에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겠어. 꽃을 계속 만개시키면 뭔가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근데 꽃이 빨리 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다 이렇게 그 보여주는 징조가 있는 거야. 저 꽃, 이 벽꽃을 유심히 보면, 야, 올해 이거 농사 잘 되겠네요. 진짜 잘 돼요. 그러면 벽꽃이 피기 위해서 토양 안에가 그 수질하고 그 토양 안에 있는 아까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입체 현미경으로 쭉 떠서 이제 보면 미생물들이 엄청난 거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농민인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체를 식용유체 생산하는데 나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식용유체를 생산하려고 하면 하늘에가 안 보여. 나비로 전부 쌓여갖고. 왜 그러냐? 나비는 제초제하고 농약을 안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알을 까거든. 6월 초에. 알을 실어서 거기서 유체가 태어나게 만드는. 저 여기 사진 찍어놨는데 이런 거야. 그 자연이 시그널을 주잖아요. 너는 참 정상적인 땅이야. 그러고 이런 게 중요하죠. 보여주잖아요. 소비자가 이런 걸 봐야지. 근데 뭐 유기농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토양 자체에서 나 유기농 토양으로 변질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징조들이 많잖아요. 그걸 찾아내야지. 그런 기본 바탕을 하기 위해서 흙을 퍼서 와야 되네요. 그 그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희 1년에 뭐 몇천 개 떠요. 한 사람당 10개도 있고 100개도 있어요. 다 이 봉지가 있는데 이걸 떠와서 그걸 절반을 나눠서 하나는 해남기술센터 주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학적 생물학적 검사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한 점에 20 몇만 원씩 들어요. 집당, 가오당.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처음에는 매년 뭐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하고 매 작물마다 해야 돼요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농법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아 옛날 농법이 맞죠.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논해를 들어가면 제가 작심이라는 게 그 토양의 깊이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면 저 논에 가면 그냥 맨발로 들어가요. 그러면 쑥 들어간 논이 있어. 한번 해보셔. 유난히 이 논은 이렇게 들어가면 쑥 들어간 데가 있어. 어릴 때 제가 많이 해봤죠. 그거 네. 그것이 좋은 거고 밭은 옛날 보리밭 밀밭 이렇게 밟으러 다녔잖아. 학교 다닐 때 잘 사셔가지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그때 되면 흙이 이렇게 이게 푹신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밟으면 쑥 들어가는 거. 그런 게 돼야 돼. 그런 게. 근데 지금 땅은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 이게. 우리 유기농 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수치화시키고 개량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소비자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이 땅을 그 복구시킬 건가, 우리 나름대로 지표를 갖고 이 조직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지.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해남에 뭐 공용 화석이 해남에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커요.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벽시가 발견됐다. 네, 예, 맞아요. 예, 그것도 아마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추론해 보다면은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해남에서 이렇게 그 유기록을 가꾸고 그런 것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있겠다 그런 있죠, 그런 있죠, 생각이 있죠. 듭니다. 이제 예, 우리 그 해남에 그 최초에 우리나라 간척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간척 사업. 바다를 막고 농사를 짓게 해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맞춰야 일단 사람과만의 주제까지 왔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내가 맞힌 사람 연락 왔는데 사람과만이 줄 거야, 그냥. 그래요? 해남에 있어, 또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 내가 힌트까지 줬어, 힌트까지. 응? 해남에 계신 분이 간척 사업을 하신 예. 분이 있다. 역사적으로. 500년 전에. 그것도. 500년 전에. 예.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해남이 앞서갔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간척 사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지금도 그 간척지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도요? 예. 그 현재 한번- 막았던 간척지가. 그 그때- 체험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어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 전라남도 중에 해남을 중심으로 한 이쪽 삼남이라고 그러죠. 이쪽 아래쪽이 삼남은 그건 아니고 이쪽 아래쪽인데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나도 먹고 사는 동네. 이 동네가 그 동네야. 응?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부분이 물산이 풍부한 데잖아요. 옛날에 보면 중국이나 딴 데로 이렇게 무역 교류 하던 데도 흔적도 많이 있고. 그 이제 뭐 농업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뿌리가 깊다고 봐야죠. 역사적으로도. 좀 이따 우리 거기 한번 갈 건데.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내가 쌀 한 번씩 준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해남에 우리 수출하는 쌀. 역사 깊죠. 제가 볼 때 해남은 땅이 좋고 또 씨앗을 여기서 직접 공급하니까 어떤 품질 관리 면에서는 대단한 그렇죠.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서울대와 연관돼서 그렇죠. 그리고 품종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고. 뭐가 하나 또 있냐면 저희는 이제 엽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엽 작물 이파리. 예. 이파리를 그 작물이 일정 이상 자라면 이게 3분의 1을 잡아요. 수확까지 어떤 작물은 다 돼요. 3분의 1을 잡아서 엽을 이렇게 우리가 가위로 잘라요. 잘라서 그거를 우리 기계에다 넣으면 그 안에서 그 영양분이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작물은 분석한 결과가 데이터로 봤을 때 기준치에서 부족해 한차.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줘. 넘쳤어 하지 말고 그럼 놔둬. 이라고 기본 그 작물 관리 데이터 시스템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그걸 이제 저희가 통계를 연결시키려고 그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그게 전국 최초일 겁니다 아마 저희가 한 게. 저 뒤에 보면 우리 농가들 계약서 다 돼 있어요. 계약서 하나 보실래요? 이제 잘했다. 저희가 종자를 주잖아요. 보죠. 생산자는 친환경 기준에 맞춰 농사를 짓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영농일지를 써야 된다. 이게 의무고, 종자는 우리가 공급한 것만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내용온탕 소독을 해야 된다. 내용온탕 소독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소독을 다 해주는데 이 기계가 물이 60도로 끓는 물이야. 그럼 이 종자를 여기다 넣어서 10분 동안 담가요. 담그면 이 종자 이 겉 표면에 있는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그 온도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저거를 종자 소독제를 농약을 썼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T에 보면 농가는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뭐 제춘 우렁이를 꼭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 매뉴얼은 이게 쭉 매뉴얼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잔류검사 해야 된다. 뭐 품종별로 뭐 인증 종류별로 수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단가까지 싹 정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쭉 6인데 별을 신고 흑미를 신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다 해요. 기록을 다 하면 나오잖아요. 이걸 관리를 전체를 여기 보면 요체 심는 것도 쭉 나오죠. 여기 뒤에가 요체를 심는 여기 보다 보면 벼 갖다가 요체를 갖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 뒤에 아무것도 심지 마. 요체 심어서 갈아엎어서 비료로 써 이 말이야. 땅을 너무 혹사에 써. 그래야 내년이 있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컨트롤을 하죠. 농가들이 우리 700농가가 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야 돼요. 일이. 요즘에는 농촌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새로바람이 일고 그렇게 생겼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 밭을 맸어요. 밭을 매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해요. 저 멀리 끝을 보고 눈은 게으른데 손은 부지런하다고. 이게 이제 농촌의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영양가가 많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놓고 정말 안전하고 맛도 있고 안전하고 영양가도 이런 걸 해야지 불구하고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걸 인지한다면 아무래도 뭐 직거래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매망 구축이 상당히 어떤 입장으로 여기서는 판매하고 그럽니까? 저희는 뭐 쌀 수출도 하고 있고 네. 학교 급식도 들어가고 있고 뭐 대형 백화점도 들어가고 개인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좀 이익되는 부분은 개인 판매가 이익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뭐 어디다 납품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 이렇게 소비자가 오면 조금 더 싸고 좋은 걸 줄 수 있고 소비자는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죠. 직접 좋고 안전하고 싸게 먹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죠. 그게.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가 해보니까 저한테 물건 구매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리 와. 그래서 막 뭐 우리랑 관계없이 막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들이 조사해보고 그러신 분들 많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줘. 뭐 언제 갔다 왔다고. 뭐 그러신 분도 많아요. 불시에 막 저희 업소 오시는 분도 있고 재밌어요. 이 농사 이야기를 쌀 농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정말 재밌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산재되어 있겠다. 뭐 살아가는 이야기죠. 뭘 팔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 듭니다. 양반 같은 경우는 영농일지를 쓰는데 하루에 한 장씩 써요. 영농 일지를 써가지고 여기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의무. 우리가 봐야 돼.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요것이 아까 토양 12처방서야. 요것이 여기 있네. 그럼 이 사람 흙을 뜨면 산도 유기물이 얼마 있는가, 인산이 얼마 있는가, 유효기산이 얼마 이런 걸 다 조사해 데이터를 내요. 그래서 이걸 큰 거를 가지고 뭐뭐뭐 쓰라고 우리가 다시 매뉴얼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재배 매뉴얼이라는 거야. 그러잖아. 병원에 환자가 가면 일단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하고 뭐 피도 뽑고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당신은 어디가 좀 문제 있어 이렇게 해라고 하듯이 토양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애들한테 밥을 줄 때 자기가 씹어서 주잖아요. 그게 왜? 소화되라고. 근데 뭐 그 애한테 그냥 뭐 밥하고 소고기 주면 걔가 먹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거는 과정이 있고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제가 워커라이트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해서 정말 소비자한테 좋은 걸 주고 나도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이런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오늘 진짜 좋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복잡하면 머리를 밀어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해. 예. 머리 밀고 여기서 한 달만 일하시면 더 시원해지지. 아니 제가 저 체험하기를 네.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이제 많이 생각됩니다. 생기죠 앞으로. 네. 많이 이제 뭐 절임 절임 배추 체험도 할 수 있고 양념 만드는 체험도 하고 뭐 조청 만드는 체험도 있고 뭐 우리 쌀과자 만드는 거 뭐 유치하는 거 다 돼요. 아 여기서 농가에서 네, 다 그렇게 돼요. 하는 다 거예요? 있어요. 좀씩 다. 우리 한 600, 700명 도우면요 안 가고 싶을 걸. 그게 전 뭐 그런 게 다 하니까 마다 뭐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는 모습이지. 쌀에 대해서 예. 한마디를 하고 이제 끝맺음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쌀. 지금 이제 그랬죠. 옛날에는 쌀을 단가로 먹었죠. 싼 놈, 싼 놈 이렇게 먹었지.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맛이 영양가가 있어야 돼. 그죠? 이 두 가지가 먼저 같이 해야 되는 게 환경이 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그 쌀을 먹더라도 어지간하면 뭐 탄수화물 많으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소리지 참 불행한 이야기잖아요. 예. 쌀만 탄수화물 있어? 전부 쌀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덜 먹기 운동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쌀을 엄청나게 줄었어요. 쌀 먹는 게. 근데 그래서 그 안에는 탄수화물 위에 영양덩어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안전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서울대하고에서 집중적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기존 쌀에 없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당뇨도 좀 괜찮고, 기억력 증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알코올 해독도 잘 되고, 간도 보호가 돼. 이런 쌀들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했더니, 나중에 미국 가보니까 그게 일반화가 돼 있고, 중국 가보니까 그게 일반화가 돼 있더라. 우리가 좀 늦었더라. 그러나 어쨌든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하얀 쌀이 땅끝에서 이제 쌀이 그럽니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우리가 가바 시리즈라는데 가바가 흰색 가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최초에 만들 때 갈색 가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갈색 가바는 작곡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갈색 가바를 가지고 아무 흰색 쌀이나 섞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홀그레인이기 때문에 목에 좀 걸려요. 그게. 근데 그 성분 그대로 흰색 종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갈색을 먹을 필요 없이 흰색 하나로 갈색감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식감이 좋고 부드럽고 또 영양분이 더 들어있고. 근데 거기다가 가바 백미하고 그 다음에 가바 찹쌀을 만들어냈어요. 찰벼도. 그래서 가바 찰벼도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 흰색 가바하고 섞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 시리즈가 흑미를 만들어냈지. 가바 흑미. 흑미는 가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작곡 개념으로 섞어 드시면 좋은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홍미까지 만들어냈대요. 가바 홍미. 그래서 우리는 네 시리즈예요. 가바 백미, 가바 찹쌀, 가바 흑미, 가바 홍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곡기로 섞어 드시라. 가바 성분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환자들도 많이 하지만 당뇨를 치매 걸리신 분들, 그다음 뇌질환 있는 분들은 이 쌀들이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성분을 보면 의학용으로 접근이 됐고, 중국 같은 데 보니까는 이미 빵 같은 데도 가바빵, 가바 음료, 가바 과자, 가바 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이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도 이게 지금 국가과제 100선에 들어있어요. 이 가바 시리즈가.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100가지 앞으로 100년 대계의 사업,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 중에 이 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가바 쌀이 엄청 아니지. 의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쌀이 아니고. 이제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과 영양과 안전을 같이 생각하는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아까 같은 토양 관리하고 수질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뭐 거의 안전하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도 수출하고 지금 중국도 수출 나가고 있는 거죠. 땅끝에서 생산돼 가지고 음. 미국 수출을 하고. 중국은 지금 거의 단계를 거의 다 밟아서 아직은 못 나갔지만 나갈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땅이 시작이잖아요. 갈두. 응. 땅이 시작을 하는 거지.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재배한 네. 순수한 하얀 쌀이 이제 저도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했습니까? 그거 맞히시라니까 내가 질문 낸 거. 아, 그거 그래요? 드린다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해남에서 간척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래요. 어. 간척지 사업이라는 것이 바다를 막아서 한 것이죠. 막아서 그때 막아서 그 사람들한테 농지로 만들어서 쌀을 생산하는 기록이 있다고요. 그것이 해남에서 만들어졌다. 오케이. 전국 중요한- 최초. 그거 맞히면 쌀 한 가마에 준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전화하세요.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끝 마을에서 시작하는 하얀 쌀. 이제 가바 땅끝에서? 시리즈지 가바 시리즈. 하얀 쌀이 아니고 하얀 쌀과 그의 친구들. 하얀 쌀, 찹쌀, 가바 흥미 이렇게 시리즈를 얘기해야지. 그러겠습니다. 시리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뒤지면 나와 역사책 이렇게 쭉 뒤지면 아, 그래요? 인터넷 쳐도 나와. 금방 찾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보내드린 농사 이야기 오늘 마감하겠습니다.